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는 교육의 기본 중요한 교과 교육과 비교과 교육과 시설 중에 비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이 어떠한 교육 방법의 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발표된 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기반 교습법 이외에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각 영역에 어떤 성과를 노출했는가, 그 성과 도출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의 변화가 많이 왔고, 그거에 따라서 Beyond the School of the Department라고 하는 학과나 대학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학도 온라인 콘텐츠 기반 교수법 이 적용해서 학생 맞춤형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그중에 2019년도부터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로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기초 과정을 운영했다거나 교육을 해서 교원 개별 교과 관련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 동영상 제작 관련 주제를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그 형태로 우리가 온과 오프라인을 혼합해서 전반적으로 외부 업체와 협력을 통한 양질의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요. 3차년도에는 수업 콘텐츠 구조화 및 제작 기법 변화를 위해서 마이크로 러닝 관련 온라인 교육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외부 업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마이크로 러닝 관계된 기법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대학이 지금 많은 재학률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교수님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영역을 좀 보면 19년도에는 교수 역량 강화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때 문헌고찰하고 델파이 분석하고 예비조사를 해서 교내 타당도 검증 결과 3개 역량, 6개 하위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그 진단 도구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관련 범주가 추가됐죠. 그래서 강의 평가와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2021년 3차년도에는 진단 체제 구축이 완료가 돼서 최종 3개 역량과 7개 하위 역량에 대한 진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교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한 연수 근거로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성공 창의 장학입니다. 아무래도 혁신 사업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과 쪽에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기 주도 성취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또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업무 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률을 증진해보자 라고 한 노력으로 크게 드론 국가 자격증 분야,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학과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국가 자격증 과정은 많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평균이 4.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 인원은 564명 참여해서 478명 이수를 했고, 참여 학과도 중복돼 있긴 했지만 32개 학과가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러한 자격증 취득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보건이나 인문 쪽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관련해서 과학기술대학도 방문해서 인문과학의 캡스톤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 등등 자료 분석을 통해서 평균 한 23개 학과가 참여했고, 참여팀 수는 대략 2021년 기준 217팀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65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경진대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캡스톤 디자인이 3년 동안 운영되면서 좀 더 안정화되고 보다 질적으로 고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콘텐츠의 질들이
많이 향상되었고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서 특허가 출원되거나 아주 외부에 수상하게 되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캡스톤 디자인은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과에서 정말로 산업체와 관련을 맺고 얼마나 밀접한 결과를 내는가 하는 점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추후에도 캡스톤 디자인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대학의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질적으로 고도화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과별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입니다. 저희가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비교과 부분이 플러스를 받았는데 최우수 등급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그 자격을 취득하고 그것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프로세스 안에 진행된 거거든요. 저희가 3개년도 한 40개 학과가 참여했고요. 무려 참여 인원은 3,197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인원이 2,951명. 평균 만족도는 무려 4.5점입니다. 그 자격증 내용을 좀 상세히 보시면 보건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는 BLS 프로바이더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그다음에 ACU 과정, 그다음에 GTQ 유아동 코딩 교육 지도사 2급 이렇게 상당히 4차 산업 관련된 자격증 중심으로 하고 또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개설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보완될 것이 있다면 학과에서 어떤 그 자격증을 개설할 때 그 자격증이 취업과 그 학생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테스트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는 학과에서 교수님의 모여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학과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첨부에 붙여서 요구를 하셔야 앞으로 아마 비교과 통합관리위원회에서 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교육을 평가하는데도 많은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 융합 학습 역량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비교과를 통해서 학생의 취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공 역량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맞춤형 수업, 맞춤형 교육의 완성 체제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 진단이죠. 학습자가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가, 학습자 유형 진단 검사, UNI 검사를 통해서 그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하고 전공 연계 기초 학습 능력을 지원합니다. 이 진단이 끝났죠. 그다음 두 가지 쪼개지는 거죠. 양쪽으로 한쪽에서는 학생들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스텝업 학습 클리닉을 통해서 학습 관리를 하거나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면 학습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학생을 좀 가다듬어주고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고 심화학습 차원에서 보다 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려고 하니까 학습 콘텐츠 개발 경진 대회를 통해서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높이고 그다음에 런닝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본인한테 필요한 적합한 유용한 학습 콘텐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앤아웃 전공 기초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동기화시키고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학습자 진단 검사 결과와 그걸 근간으로 한 학습 역량 강화 교육 내용이 어떤 것도 있는가 보면 학습 유형 진단 검사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통해서 온라인 진단 검사를 합니다. 무려 2,994명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습 행동이나 학습 성격 또 결과를 도출합니다.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 하위 영역을 추출해서 그게 학습 기술인지 아니면 능력 부분인지 이것을 학부 단위, 학과 단위, 개인별로 결과를
추출해서 그 진단 결과에 대한 온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거나 해서 56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트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나한테 어떤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럼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학생들이 문제가 된 영역을 찾았으니까 이번엔 전공연계 기초학습 능력 지원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전공 역량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을 대상으로 신입생 대상 온라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그 대상자는 응시자 중에 퍼센트가 아니라 평균 60점 미만인 자. 그러니까 기초학습 능력에 있어서 전공 수업을 조금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학생 선발해서 523명, 559명을 선정을 해서 향상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명, 163명이 수료해서 2개년 평균 무려 21.5점이라고 하는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학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전공 능력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될 수 있는 것이 기초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 대학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수정하고 개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노력을 시도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하고 다양한 교습 방법 변화를 시도해서 보다 더 기초학습이 보장된 상태에서 졸업될 수 있도록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입학한 이후에 이 정도 기초학습 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졸업하는데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별도 과정을 개설해서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좀 더 졸업하는데 하나의 더 단계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닝 매니저, 직전 학기 3.0 이상인 성적 우수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172개 팀 중에 88개 팀이 이수를 해서 55.2%의 이수율, 평균 만족도도 4.60, 취득 자격증도 치과보험청구사, FAT, KBS 한국 능력시험, 한국산 능력시험 이런 등등으로 많은 효과를 냈고 정성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우수학 사례가 확산되었다. 앞으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는 것이 학습 공동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런닝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그런 우수한 학습 공동체 활동의 사례가 공유돼서 지속적으로 학과에 보급되고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자율전공 동아리 형태로서 보다 더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활용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가 학습 향상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습 콘텐츠 개발 경진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이 제출을 했고 그걸 통해서 특강의 참여 인원과 우수 작품이 수상이 돼서 보다 더 교과나 비교과에 대한 우수 학습 콘텐츠 수상뿐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게 됐습니다. 인앤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11개 학과가 참여했었고요. 만족도가 4.15입니다. 학과 간 연계 및 융합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전공학습 이해 지원 프로그램. 정성적으로는 전공학습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증진될 뿐 아니라 학습 동기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준비하고 있는 학습 동기와 주간도 이와 유사한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전공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는 전공 융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많은 교수님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사 경고자가 매 학기 260여 명이 드러났는데 그 경고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CTL에서 스텝업이라고 하는 걸 개설을 해서 직전 학기 3.0 미만 학생들을 위한 1:1 맞춤형 전문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기초학습이나 학업 전략이나 학업 습관 도와줄 수 있지만 전공에 대한 능력은 도와주기 어렵고 우리 학생들 대부분 다 발생 원인이 장기 결석자고 또 지난 3년간 비대면이기 때문에 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4년도부터는 22학년도부터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상태 하에서 전공에 대한 능력의 향상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비교과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성과의 학습 클리닉을 통해서 기초학습과 연계돼서 전공 능력 역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그러한 학습관리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 힐링입니다. 마음 건강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걸 제안해서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의 학습 힐링 활동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습 스트레칭, 아로마 테라피, 그다음에 컬러 테라피, 도어 아트,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같은 좀 재미있고도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들께서 학습 부적응아뿐 아니라 고위험군, 중도 탈락이 예상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신입생 대상으로 MMPI, 대학생활 적응력 검사, 스트롱 취업 흥미 검사, 고위험군 학생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중도 탈락 고위험군 학생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했지만 검사 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검사를 면대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온라인이기도 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차년도부터는 이런 검사 이후에 학과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시험 불안 감소, 학습 무기력증 극복, 그 다음에 대인관계 향상, 정서 조절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많이 개설하기 때문에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학생 심리 상담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고위험군 선발을 해서 상담 지원한 케이스가 535명, 그 다음에 중도 탈락 고위험군 학생 선발 후 상담 지원이 408명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학과에서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센터와 효율적으로 이런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보다 더 학생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개 영역에 걸쳐서 준비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5개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과에서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학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고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비교과 분야에서 역량진단평가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참여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기회로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